자,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보기의 AD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자,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한 빗줄을 그어놨는데요. 잠깐 볼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유치. 쌍기나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에 시오, 쌍시오,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이런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 다음 비음하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은, 미음이 오면은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미음,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미음, 이응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요런 게 비음하고요. 그 다음 구개음하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청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야, 여, 요, 유가 오면은 니은이 첨가되는 걸 니은 첨가라고 그러고,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 즉 기역, 히읗이 만나면 키읔으로, 그 다음에 티읕으로, 피읍으로, 치읒으로 되는 것을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을 보고요. 볼게요. 보기의 11번 보기의 AD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일 그러면 일단 끝쓰레 규칙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앞말, 자음, 뒷말 이야, 여, 요, 유에서 이가 있으니까 니은 첨가, 따라서 끝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은이 만났으니까 결국 디귿이 뭘로 니은으로 발음. 요거는 뭐다? 비음화. 그 다음 발의 발핀, 발핀 하고서 비읍하고 히읗이 만났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피읍이 된다. 그래서 발음이 발핀. 이렇게 되는 건 뭐다? 축약. 그 다음 숱한 마찬가지 티읕이 히읗을 만났네요. 그럼 뭐가 된다? 일단 티읕이 뭘로 발음? 디귿으로 발음. 이건 뭐다? 끝소리. 됐고요. 그 다음 다시 디귿이 뭘 만난다? 히읗을 만났다. 그러면 뭐가 된다? 숱한 하고서 뭐가 될까요? 축약.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붙였다에서 일단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티읕, 그래서 붙였다 이렇게 일단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가 사용된 거다? 축약이 됐고요. 끝소리, 그 다음에 된소리, 얘네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굳혔다,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이모음을 만나면 굳혔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다? 구개음. 자, 여기서 뭐 여가 어로 되니까 단모음화 그걸로 필기할게요. 굳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A에서는 뒷말이 초성이 앞말이 중성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단 비음화는 맞고요. 그럼 볼게요. A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 이건데 지금 보게 되면 뒷말의 초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말의 종성이 같아지는 거죠. 뒷말 초성과.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같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2번 볼게요. 그러니까 A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도 이때 국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티읕이 연음되었다 라고 그래. 티읕이 연음됐나요? 연음 안 됐지요. 일단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3번. B와 C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데 B를 보게 되면은 축약이니까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C에서 수탄하고서 마찬가지 축약이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B와 D에서는 모두 어떤 음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B에서 보게 되면 교체가 아니라 축약입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 C와 D에서는 모두 거센 소리가 C에서 거센 소리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국의 음화가 C에서 일어났나요? 국의 음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2번서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보게 되면은 관용사용 어미모, 그 다음에 관용절, 그 다음에 무슨 관계관용절, 동격관용절, 그리고 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관용절이란 건 뭐냐면 관용절이 피수식어가 관용절 내부의 성분인 경우에 우리가 관계관용절이라 그러고요. 동격 관용절이란 건 관용절이 피수식어가 관용절 내부 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동격 관용절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형이 내가 읽는 책을 가져왔다 라는 문장에서 내가 읽었다 얘가 관용절이 되는데 이 내가 읽었다 에서 읽었어요. 뭘 읽었어요? 책을 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내가 읽는 이게 관용절. 얘가 꾸며주는 애는 뭐다? 책이다. 그쵸? 책을 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지요? 그런데 관용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읽었어요. 뭘 읽었죠?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 관용절이 피수식어. 여기서 관용절이 피수식어라는 건 책이 관용절 내부에서 하나의 성분입니다. 뭐가 되죠? 목적. 이러한 경우에는 관용절 중에서 관계관용절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격관용절. 강도가 빈집에 침입한 사건 해서 관용절은 지금 밑줄 그어 있는 강도가 빈집에 침입하였다. 이게 관용절이고요. 얘가 꾸며주고 있는 피수식어는 뭐다? 사건. 이해됐죠? 그 사건은 관용절 내부의 성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가 빈집에 침입했다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사건이라는 성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단지 강도가 빈집에 침입한 사건하고서 사건만을 수식하고 있지. 이렇게 관용절의 피수식어, 즉 사건이 관용절 내부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격 관용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시제.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법에서는 과거 시제를 무슨 말로 바꾸냐면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발화시라는 건 뭐냐면 말을 하는 시점이 발화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는 시점은 항상 뭐가 된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발화시 그러면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과거시라는 건 뭐냐면 사건시가 지금 여기 사건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잖아요. 발화시가 뒤에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과거시제라고 한다 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 그 선택지에 따라 가지고서 원래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러한 표현이 사실 줄을 이루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에 있죠. 현재 시에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죠?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이거 결국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사건 시제는 뭐냐면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발화시는 현재니까 현재와 일치하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겠죠. 그 다음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즉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래라고 그러죠. 근데 이 표현을 다시 뭐라 그런다?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앞에 있는 시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림 가지고서 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2, 13번 보겠습니다. 관형사의 어미는 요건의 어간에부터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이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의 어미, 니은 등, 리을 등으로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된다.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이다. 그러면 관계 관형절이고요. 한 성분이 아니야. 그러면 동격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과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관형절도 있답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처럼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중세국어랍니다.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관형사의 어미는 니은과 리을로 각각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나타낼 것과 관련된다. 요 니은은 과거 시제, 리을은 미래 시제랍니다. 그 다음 또한 관형절에서 현재 시제는 니은 앞에 선어말 어미 나를 붙여서 나타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되겠죠? 난 하고서 얘는 현재 시제. 그 다음 예컨대 팔천여가 팔천여의 기른 찬물이 모자랄세. 무슨 뜻이냐면 팔천여가 기른 찬물이 모자람으로 해서 팔천여의 기르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결국 과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관계관형절이다. 관계관형절이랍니다. 자, 그럼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게 관계관형절이에요. 뭐가 관계관형절이냐면 팔체녀가 기른 찬물이 모자라다. 이게 관계관형절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관계관형절이죠? 관형절이죠? 그럼 이거 볼게요. 팔체녀가 깃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가 붙었다? 은이 붙었다. 그죠? 그 요거는 뭐다? 과거. 이해됐죠? 자, 그럼 볼게요. 팔체녀가 길었어요. 뭐를? 찬물을. 뭐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피수식어가 관형절의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관계 관형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죽을 사람이니에서 죽을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다? 미래. 자, 관계관형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죽을 사람이다. 이게 관계 관형절이 되려면 얘가 관형절. 그러면 죽다. 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의에 리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래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죽어요 누가, 사람이, 이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피수식어 뭐 사람, 그 다음에 관형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 관계 관형절. 그 다음 본래 구원한 마삼 없다이다. 본래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에서 본래 구하다는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현재. 하는 동격 관형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동격 관형절이 되려면 본래 구하는 마음이 없다 라는 문장에서 구하다, 뭐를 마음을 구한다 라고 하지 말고요, 다른 걸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재물을 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가 붙은 것이다, 구하는 하고 는, 얘가 뭐다, 현재. 그래서 피수식어가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달리 니은이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니은이 명사절을 이끈대요. 곧 니은이 붙은 절 뒤에 절의 수식을 받아서 체온이 없는 상태로 그디 탄 조초, 그대 한 것조차에서 그디 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다음 호는 하다 어간에 오가 붙고 니은이 빼서 선어말 어미 뒤에 쓰인 니은은 그럼 얘가 선어말 어미란 얘기고요. 니은은 니은 것 정도로 해석된다. 그 다음 더불어 위하 진려하시나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이키신 것으로 해서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니은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로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자,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관계관형절, 수식을 받는 시온이 관형절의 한 성분일 때, 동격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시온이 관형절의 한 성분이 아닐 때는 동격관형절. 그리고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중세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 과거 시제. 예를 들어서 8천여가 기른 찬물이 모자라다라는 문장에서 8천여가 찬물을 깃다에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니은. 그래서 요건 과거다. 그리고 찬물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관형절이다 이런 말 했었고,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미래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죽을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서 사람이 죽다, 여기에 리을이 붙어서 관계 관형절. 그래서 리을은 미래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피수식어, 즉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고 있잖아요. 관형절에서. 그래서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 현재 시제는 나 앞에 나를 붙여, 니은 앞에 나를 붙여서 난이 돼가지고서 본래 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문장에서 구하다, 뭐를, 재물을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뭐가 하나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격 관형절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니은이 명사절을 이끄는데 여기처럼 선어말 어미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뒤에 아로라는 부사격 조사,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A씨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복이라 한 것을 받치라 해서 니은 보이십니까? 명사절을 이끈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뭐다? 조사. 그 다음 지혜가 널리 비칠 조지미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요거 보면은 뭘까요? 일단 미래. 여기서 보게 되면 지혜가 널리 비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가 붙어 있는 거다? 리을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형절. 근데 뭘 꾸미고 있죠? 조짐을 수식. 그래서 무슨 관형절? 하나의 성분이 아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동격 관형절.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 법을 즐기는 마음. 그래서 법을 즐기다. 뭐가 붙어 있는 거다? 는이 붙어 있다. 그래서 관형절. 뭘 꾸며주고 있다? 마음을 꾸며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수식어 마음이 관형절의 하나의 문장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격 관형절. 자, A 보겠습니다. A 하나에서 조사가 어미 니은 바로 뒤에 붙어 있다. 조사가 어미 니은, 조사 니은 뒤에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 하나에서 니은은 니은 것으로 해석되어 명사절을 이끈다. 여기서 니은은 명사절을 이끈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본문에 나와 있던 거 니은 것으로 해석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니은 명사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뭐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비의 비칠에서 리을은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시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바로 미래 시제를 의미하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비와 시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당연히 절 뒤에 있죠. 즉 마음, 절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짐, 절 뒤에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비와 시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 수식을 받는 체언이라는 건 바로 조짐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 한 성분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동격 관형절이기 때문에. 관계 관형절이 아니라 동격 관형절의 예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건. 그래서 답이 5번. 한 성분으로 쓰였다. 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자, 13번 윗글을 근거로 보기의 기억 리을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겠습니다. 힘찬 함성이 심차다. 뭐가 함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 그죠? 뭘 수식하기 때문에 함성.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당연히 심차다에 니은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누라는 자동차가 전복된, 자동차가 전복되다. 네, 뭐가 붙어있다? 니은. 따라서 관형절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얘는 기억을 수식하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뭐다? 동격 관형절이다. 그런데 종결 어미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복되다 라고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전복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형이 조사하다에 뭐가 붙어있다? 니은. 따라서 관형절 뭘 꾸며주고 있다? 자료를 수식해주고 있다. 뭘 조사해? 자료를. 따라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그 일을 한다에 뭐가 붙어있다? 는이 붙어있다.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다? 사실을 꾸며준다. 그러면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 그쵸? 사실이 하나의 성분이 아니니까 그럼 종결 어미는 유지. 자, 여기서 종결 어미가 유지된다 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한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자, 품사할 때 우리가 잠깐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제 선택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체언이란 건 명사, 대명사사.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요. 즉 동사, 형용사. 그 다음 체언 뒤에는 뭐가 붙냐면 조사가 붙어요. 그 다음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는 것도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거 일단 동사에는 는, 구, 나라는 것이 붙고요. 형용사에는 무슨 구나라는 게 붙습니다. 그 다음 니은다나 는다가 만약에 붙을 수 있다. 그러면 동사라고 판단하면 되고 는다나 니은다가 안 붙어 어색해요. 그러면 형용사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불규칙 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뭐냐면 비읍 불규칙하고 시옷 불규칙입니다. 비읍 불규칙은 뭐냐면 비읍이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오나 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돕다에 모음으로 된 어미 아를 만났더니 도와 하고서 비읍이 오로 바뀌었잖아요. 반모음 오로.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을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시옷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시옷이 탈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낫다에 아가 붙었더니 나아 하고서 시옷이 탈락했잖아요. 이런 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그곳에서는 그곳 뒤에 조사 있으니까 당연히 대명사. 그 다음 니은의 그는 그 뒤에 뭐가 있다? 체언. 그랬으니까 그는 뭐다? 관형사. 이해됐죠? 그래서 그는 어떤 처소나 처소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이고요. 장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다 그랬는데 니은은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2번 아주와 잘은 용언 앞에 쓰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아주 쉽다 라고 해서 용언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잘 잤다 라고 해서 용언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 맞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구울 기본형 굽다. 예, 뭐가 붙은 거다? 리을이 붙었죠? 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비읍이 오나 우로 변하니까 여기서 우로 변해서 요거는 비읍 불규칙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지어 짓다 에 뭐가 붙었다? 어가 붙었다. 그래서 지어 시옷이 탈락했잖아요. 이거 시옷 불규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쉽게와 멋지는 어떤 대상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러면 쉽게 표현형 쉽다.
씹는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 멋진 기본형 멋지다. 마찬가지로 니은다나 는다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형용사. 품사를 판단할 때는 기본형으로 바꾸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의 가와 디귿의에서는 앞말과 다른 것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맞지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15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표준 국어 대사전 거기서 대로가 의존 명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 띄었습니다. 명사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대로를 다 띄었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조사. 조사라는 거 얘는 붙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그 다음에 대로에서 이 따로따로 구별되다 뭐 이런 거 잠깐 눈에 봐주고요. 그 다음 조선말 대사, 즉 북한 사전인데 지금 명사래요. 그런데 예문을 보게 되면 펼쳐놓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서 여기서는 명사인데 얘는 붙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명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붙였었나 봐요. 불완전하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으니까 눈에 봐주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 10과 나의 대로 6은 앞말에 붙여 사용되었다. 뭐 용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뜻풀의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 10-1은 나의 대로 6-4와 그 쓰임이 유사하다. 쓰임이 유사한 것은 10-1이 아니라 10-2죠. 10-2와 쓰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됐죠. 그 답이 2번. 그 다음 품사 정보를 보니 가의 대로 1, 그 다음에 가의 대로 10과 나의 대로 6은 문장 첨물에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뜻풀이를 보니 가의 대로 1과 나의 대로 6은 하나의 표제어에 표제어 요거 잠깐 볼게요. 표제어라는 말, 표제어라는 건 뭐냐면 사전에서 이렇게 지나게 된 부분 얘를 표제어라고 그래요. 근데 대로가 표제어가 2개 있잖아요. 이렇게 표제어가 2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같은 표제어 안에 1, 2, 3 하고서 의미가 3가지가 써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면 얘는 다이어입니다. 그럼 이 대로 1도 다이어, 대로 10도 다이어. 그리고 대로 1과 대로 10의 관계는 동음이어 관계. 이해됐죠? 표제어가 다르면 동음이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표제어에 2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이다. 즉 동음이어란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에서는 조사이지만 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조사라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라고? 명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2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